스포츠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 잔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야구계에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논란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강정호 선수가 KBO 리그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소속 구단인 키움은 하루 전날인 17일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강정호 선수와 입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곧바로 KBO의 임의 해지 복귀 승인 절차를 밟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내일 안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 단장은 12일 날 이제 강정호 선수에게 전화 걸어서 계약 의사를 물었고요. 또 네. 14일에는 강정호 에이전시와 기본적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계약이 최종 성사됐다고 했는데요. 일단 고 단장의 말을 빌리면 강정호 선수는 이번에는 복귀 의지가 꽤 강하다고 합니다. 강정호 선수는 2년 전에 키움 복귀를 시도했지만 빗발치는 반대 여론에 복귀 포기를 선언했었는데요. 고용욱 단장은 2년 전처럼 여론이 안 좋아도 계약을 무르는 일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 야구라는 게 삼진 아웃도 있고 3스트라이크면은 3아웃이면은 이제 체인지인데 예. 강정호 선수가 3차례나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팬들이 반기진 않을 텐데 말이죠. 뭐 어떻습니까? 이게 참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인데요. 고용욱 단장의 공식 입장은 40년 넘게 야구인으로 살아온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 선수에게 재기할 기회를 좀 주고 싶다. 그래서 영입을 추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 야구계에서는 단장들의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선수 영입, 프런트 인사 등의 이런 정권을 가지고 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은 선수를 복귀시키는 일을 한 개인이 결정으로 인해서 영입한다. 이거는 뭐 구단 운영에 쉽지 않은 결정인데, 물론 이제 고 단장 같은 경우에는 구단 위재민 대표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 대표이사는 지난 4일 날 선임됐고요. 지금 이제 맞네요. 업무를 네네.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시선은 당연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영구 실격됐던 이장석 체제 주주에게 쏠리는데요. 일단 의심은 되지만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키움 그렇군요. 관계자도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장은 고영욱 단장이고요. 네, 키움의 그 감독은 홍원기 감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홍원기 감독은 이 사실 알고 있었나요? 잘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를 아이고. 하더라고요. 지난 16일에야 고영욱 단장에게 이 강정호 선수와의 계약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계약 발표 전후로도 뭐 개인적으로 강정호 선수와 따로 연락을 취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홍원기 감독 입장에서도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한창 전력을 구상해야 될 시기잖아요. 맞죠. 이 시기에 예. 지금 키움이 다른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더욱이 홍원기 감독의 경우 임기가 올해까지거든요. 물론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강정호 선수가 내년 복귀했을 때 그대로 지휘봉을 들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내년이죠. 내년. 지금 올해가 아니고. 이혜진 기자의 말대로 이제 현장을 존중해야 될 단장이 현장과 사전 조율이 없었던 거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키움이 6개월 전에 구단 윤리 강령을 발표했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동료에 대한 예의를 강조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프런트와 현장 스텝, 선수와의 관계지만 한 배를 탄 동료, 특히 팀을 이끄는 감독에게 예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 시즌을 한창 준비하고 있던 선수들까지 충격을 받아서 시즌 준비에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뭐 강정호 선수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는 있겠지만 뭐 다른 선수의 기회를 또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겠고요. 네, 지금 뭐 당장 네. 올해 엔트리에 뭐 강정호 선수가 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선수에게 피해는 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좀 약간 의문을 표시하는 게 이게 지금 키움이 연봉 계약을 미리 만료를 하고 계약을 발표했거든요. 키움은 강정호 선수의 연봉이 3천만 원, 최저 연봉이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마치 최저 연봉인 3천만 원이라도 받고 복귀하려는 강정호다. 이런 걸 포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연봉 3천만 원을 주는 것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경기에 뛸 수 없고 1군이든 2군이든 등록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결국 예. 내년 연봉이 중요한데 구단에서는 내년 연봉이 그러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뚜렷하게 말을 또 그럼 내놓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뛸 때는 연봉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뭐 강정호 선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3천만 원에 오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키움의 경우 지난해 8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송호연 선수를 곧바로 방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윤리 강령을 선포하면서 또 모범 구단으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난 겨울에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강민국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이번에는 강정호 선수까지 품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야구 기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야구 기자들도 대부분 비판적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뭐 각종 야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키움이 왜 자꾸 시대를 이렇게 역행하려고 하는지 좀 꼬집고 싶은데요. 이미 계약을 마친 뒤에 발표를 딱 하는 것부터가 눈 감고 귀를 닫겠다는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고 또 최근 몇 년간 프로스포츠에서는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잖아요.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취하기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보는데요.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선수를 다시 품는다는 것 결국 야구로 보답하겠다 요거로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글쎄요. 안타와 홈런 개수가 반성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다른 구단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모 구단 단장은 이해를 못하겠다. 뭐 또 다른 단장은 한 구단의 선택이지만 팬들의 비난은 KBO 리그 전체로 향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대부분의 현장 야구 관계자들은 왜 발표 시점이 지금이냐. 그러니까요. 개막을 앞두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이 시점에 왜 굳이 당장 팀 전력에 필요 없는 선수를 후배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이유로 데려와야 하는지. 그러니까 또 어떤 단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업자 정신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프로야구가 그럼 그렇지라는 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정말 화가 납니다. 아까부터 계속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도대체 키움이 강정호 복귀로 뭘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복귀시키는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뭐 뚜렷한 키움에서 얘기는 하는 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의미,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키움의 입장은 너무 강경하다는 거죠. 강정호 그렇군요. 선수를 무조건 품고 가겠다는 것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강정호 선수 과거에 굉장히 뭐 실력이 좋았고 메이저리그도 뛰었었고 하지만 지금 공백 기간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 키움의 전력으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내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리 악마의 재능이다 이런 수식어까지 받았던 강정호 선수지만 그 몇 년간의 공백을 한 번에 메우기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또 개인 훈련만으로 이 공백을 줄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상대하는 투수라든지 리그 트렌드 등도 예전과는 분명히 많이 달라졌고요. 또 내년이면 강정호 선수가 한국 나이로 37살이 됩니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장에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그러니까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강정호 있습니다. 선수의 실전 마지막 경기가 2019년 7월이었습니다. 3년 전이네요. 예, 가까이고 2017년부터는 거의 뭐 뛰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몇 경기 뛰긴 했지만 이런 선수를 거의 6년의 공백이 있는 선수를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글쎄요. 대목입니다. 일단 이게 이제 한번 설예가 되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보는데요. 이게 음주운전의 피해로 내 가족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크게 다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무엇보다 프로야구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을 당한 선수가 야구장에서 홈런을 때리고 득점을 올리고 멋진 수비를 펼친다고 해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일까요? 저는 답답한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다른 선수들도 음주운전을 하는데 복귀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왜 유독 강정호 선수에게만 이렇게 유난스럽게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과거와 현재는 분명 시선이 달라졌고요. 또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좀 실수의 개념으로 보긴 정말 어렵다. 세 이렇게 차례는 생각합니다. 실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습관이죠. 또 개인적으로 이번 사례는 굉장히 좀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성적 지상주의 민낯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일단 분위기를 좀 전환해야겠습니다. 약간 좀 피가 끓어오르는데요.
김광현 선수의 입단식 이야기로 돌려보겠습니다. 151억 원의 사나이 김광현 어떻게 현장에 가셨었나요? 네, 선배도 가셨고 저도 저도 갔었는데요. 갔었어요. 예.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김광현 선수의 입단식이 열렸습니다. 금이 환양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29번이 쓰인 유니폼을 입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좀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그 김광현 선수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정작 본인은 머리를 못하고 왔다면서 좀 양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날 오전까지도 훈련을 하느라고 따로 미용실에 갈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또 메이저리그 생활을 하면서 야구를 대하는 시각이 좀 넓어졌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구단 그리고 KBO 리그 또 본인이 그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멋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책임감도 곳곳에서 네. 엿보여서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됐습니다. 정세영 기자는 또 김광현의 어떤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나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김광현 선수의 기자회견 전에 연봉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연봉. 연봉이요? 4년 계약 151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도대체 올해 연봉은 얼마였냐라는 게 궁금증이었는데 81억 원을 받습니다. 김광현 선수. SSG는 81억 원이요? 81억 원. 많이 받나. SSG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셀러리 캡 그리고 계약금이 없는 BFA 단연 계약이기에 첫 해 연봉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김광현 선수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멘트를 했는데 KT를 무조건 반드시 잡겠다. KT를 잡겠다. 네, 김광현이 KT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SSG가요 지난해 KT를 상대로 2승 12패 2무. 안 좋았네요. 예, 예. 오죽했으면 SSG가 KT 우승의 1등 공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KT 사냥 선봉에 내가 선다 이런 각오인데 더 재미있는 게 김광현 선수가요 KT를 상대로 유독 약했습니다. 역대 KT전에 10경기에 나왔는데 3승 3패. 평균 자책점이 7.60. 잘 못했군요. 다른 8개 네. 구단 상대 평균 자책점을 보면 대부분 2, 3점대거든요. 유일하게 KT전에 7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과연 네. 김광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칼을 좀 갈았겠어요. 네. 예. 이강철 KT 감독도 이 소식을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를 타깃으로 삼느냐 이렇게 농담을 전하기도 했는데 메이저리그가 우리 팀을 노린다니 그만큼 우리가 좋아졌다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되게 즐겁게 웃었습니다. 예, 이강철 감독 대인배세요. 예. 김광현 선수 시범 경기 등판은 언제입니까? 네,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내일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인천에 많은 기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1군 선수단에 합류를 했고요. 내일 LG와의 시범 경기에 본격 등판을 한 예정입니다. 복귀 후에 처음으로 나서는 실전 무대인데요. 선발은 아니고 구원 투수로 나서서 한 40개 정도의 공을 던질 예정입니다. 한 6회 정도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닝 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투구수를 생각하면 길어도 3이닝 이상 던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3이닝 이상 던지기 어려운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40개 한 정도면? 이닝에 15개 전후를 던지는 게 평균입니다. 네. 그러면 선발전에 나올 수 있습니까? 개막전의 선발 등판은 네, 개막전에. 지금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SSG가 개막하고 원정 5연전을 한 다음에 홈 개막전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광현 선수가 홈 네. 개막전에 SSG 무조건 등판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개막 2연전에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김원현 감독의 멘트가 힘들다고 했는데 이게 연막 작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네. 나오고 있고요. 생각보다 김광현 선수를 빨리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기아전 홈 개막전에 기아전을 만나는데요. 김광현 선수가 KT하고 반대로 역대 기아를 상대로요. 22승을 따냈습니다. 이거는 다른 9개 구단 중 상대 성적 중 최다승이거든요. 평균 자책점도 3.00. 김광현 선수가 홈 개막전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김광현 선수 얘기를 포함해서 이번 시즌 프로야구 시범 경기부터 눈길을 모으는 선수들이 무척 많은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야구 한 잔.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야구 한 잔이 아니고 여러 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이 정규리그의 흐름이 이어진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습니까? 두 분 보시기에 지난 시즌과 확연히 다른 팀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LG의 기세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20일까지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운드는 물론이고 좀 약점으로 지목됐던 방망이까지 조금 제대로 그렇게 터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홍창기 선수의 경우 출전한 5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때려냈고 그중 4경기에서 멀티 안타를 때려냈거든요. 정말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한화. 어제 김민우 선수가 이제 5이닝 노히트 경기를 펼치면서 토종 1선발이 나서는 한화가 잘 풀렸을 때 이렇게 잘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지금 한화가 개막 후 시범 경기 개막 후 3연패를 한 다음에 3연승이거든요. 예. 상당히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가는데 물론 지난해 시범 경기 1위 팀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고 싶다는 예. 이런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근데 LG는 말이죠. 작년에 뭐 시범 경기도 시범 경기였지만 초반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치고 나갔죠. LG가 초반에 이 1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팀이었거든요. LG의 기세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이렇게 부진하지 않은 팀은 어디죠? 저는 두산이 지금 현재 성적이 지금 가장 좋지 않은데 두산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5연패 중인데 아이고. 근데 두산은 또 항상 또 시범 경기에 보면 지난해 8위였고요. 또 2020년에도 8위였습니다. 그 전에는 또 5위. 그러니까 두산은 이렇게 항상 시범 경기는 못하다. 정규 시즌 중반 이후에 또 치고 나가서 결국 한국 시리즈는 두산이 간다.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 두산의 부진을 두고 이제 걱정하는 팬들이 많은데 그 정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시범 경기는 정규 시즌 같아요. 굉장히 네. 핫합니다. 네, 일단 SSG 김광현, 기아 양현종 선수 등 굵직한 선수들이 돌아왔고요. 또 벌써부터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고 있는 루키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 스토브 리그에서 유독 이적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들의 활약도 관심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KBO 리그에 도전장을 내민 신입 외국인 선수들의 모습도 많은 팬들이 주목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정규리그 개막 전부터 100% 관중이 이제 입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팬들이 시범 경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갔을 때 이 선수들이 제발 잘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시범 경기를 응원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많이 달아올라 있습니다. 루키들은 누가 좀 눈여겨볼 만한가요? 뭐 단연 김도영 선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타율이 5할이었고요. 5할. 예.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지금 김도영 선수 그 팀 내부, 기아 내부보다 다른 구단에서 김도영 선수에 대한 칭찬이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 쟤는 진짜 이종범, 제2의 이종범이야. 그 정도다. 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네, 진짜 방망이 치는 거 하나는 끝장납니다. 바람의 둘째 아들 정도. 그리고 발이 너무 빠릅니다. 누상에 나가면 언제 그 베이스를 훔칠지 몰라서 다들 투수들이 긴장한다고 하고요. 배팅 실력도 지금 대단한데요. 타율 5할뿐만 아니라 한 방씩 중장거리포까지 때려줄 수 있는 이런 능력. 다만 이제 수비는 아직 이제 좀 덜 이제 성숙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조금만 이 부분만 보완하면 기아는 한 10년 유격수 걱정을 덜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그 있습니다. 정도까지. 기아의 김도영.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이지만 멘탈적으로도 지금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답지 않게 굉장히 자기 관리도 잘하고 또 이제 타석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싸움을 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팀의 이 눈도장 꽝 찍을 만한 신인들 있습니까? 지금 윤태현 선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담인데 SSG 신인 투수입니다. 지금 김원영 감독은 윤태현 선수가 지금 모습만 보여주면 정규리그 개막 엔트리에도 데리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윤태현 선수의 장점이 볼을 많이 안 던집니다. 낮게 제구된 스트라이크 존, 그 다음에 사이드로 던지는 타자들이 좀 타이밍을 잡기 힘들어하는 슬라이더까지 구축이 돼 있는데 지금 SSG 내부에서는 올해 신인왕 우리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세대 교체가 쫙쫙쫙 돼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김도영 선수는 계약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4억 원을 받았고요.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지금 김도영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이제 관심인데요. 구단에서는 내심 좀 이군해서 좀 이렇게 좀 차근차근 밟아야 되는데 너무 잘하니까. 네, 사구를 또 준 선수고 그래서 올해 개막 엔트리 조심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아 김종국 감독은 어떻습니까? 김도영 선수를
시즌 초반부터 주전으로 기용을 할까요? 잘하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범 경기 내내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를 한다면 시즌 초반부터 기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포지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인데요. 아무래도 좀 박찬호 선수가 수비 쪽에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유격수를 먼저 맡기고 김도영 선수를 3루수로 기용한 다음에 뭐 경기 흐름에 따라 조금 교체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찬호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또 일단 수비 포지션이 겹치니까요. 예. 박찬호 선수도 지금 엄청 긴장하고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스프링 캠프부터 네. 나 절대 유격수 자리 안 내준다. 이런 각오를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 재밌습니다. 그럼 김정국 감독으로서는 행복한 고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와, 시너지 효과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홈런을 3개나 몰아치고 있는 송찬의 선수. 네. 어디다가 이렇게 뿅 나타난 겁니까? 2018년 2차 신인 드래프트 7라운드 선수입니다. 지명 순위에서 보듯이 뒷라운드였는데요. 그렇죠. 지명 당시만 해도 당시 이제 LG 단장이 송공 전 단장이었습니다. 근데 송공 전 단장이 삼촌입니다. 그래서 송 단장이 인맥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시선 때문에 선수가 많이 부담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해 이제 2군 무대에 복귀를 했는데 타율이 3할 1리 7개의 홈런 23타점으로 가능성을 알렸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시범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주전 경쟁까지 뛰어든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송찬희 선수는 오른손 타자인데요. LG가 좌타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한 네. 오른손 타자의 라는 점에서 상당히 내부에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송구홍 전 단장의 조카. 조카. 또 그 유전자가 또 있으니까. 아유, 그럼요. 예. 지난 한 주 어떤 선수들의 활약이 또 눈길을 모았나요? 아까 기아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전 이 선수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의리 선수가 의리. 오랜만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20일 롯데와의 시범 경기에 등판해서 올해 첫 실전 무대를 치렀는데요. 구원 투수로 나서서 1이닝을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최고 구속이 벌써 151km까지 찍혀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의리 선수는 스프링 캠프 도중에 왼손 중지 물집이 생겨 한동안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랬어요. 다행히 몸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개막 로테이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개막 전까지 좀 투구수를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일 두산전에 한 번 더 중간 개투로 나선 뒤에 선발로 등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재영 선수 장재영. 예, 지난해 9억을 받고 입단했던 그렇죠. 이 선수가 볼은 160km까지 빠른 볼을 던지는데 제구가 흔들렸어요, 지난해. 그런데 지금 4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해 악몽을 씻어내고 있는데요. 일단 고질적인 제구 불안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올해 키움 팬들의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좋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이 선수 올해 무조건 봐야 됩니다. KT의 라모스 선수. 라모스. 지금 KT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네. 타자인데 5경기에서 타율이 4할 6분 1리 2개의 홈런. 이강철 감독은 로하스 이상급이다. 진짜로요. 이런 평가를 했고요. 현재 현재 이번 시즌 만만치 뭐 않겠네요. 타자들이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은데 네. 라모스 선수 뭐 수비는 진짜 뭐 군계일학이었고요. 라모스 선수 올해 야구 팬들이 가장 기억해야 할 외국인 타자라고 보입니다. 라모스. 옛날에 알던 그 라모스입니까? 우리가 알던? 그 라모스 다른 라모스죠? 네, 새로운 라모스. 새 라모스, 뉴 라모스입니다. 자, 이번 주 시범 경기 일정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매치업 짚어주시겠어요? 저는 24일날 25일날 두산 LG 우리의 잠실 더비 잠실 더비가 시범 경기지만 이 두 팀이 맞붙으면 항상 혈전을 치렀기 때문에 시범 경기 지금 최초의 맞대결 LG와 두산의 잠실 더비를 꼽겠습니다. 이혜진 기자는 22일부터 이제 인천에서 LG와 SSG의 경기가 있는데요.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또 추신수 선수도 좀 출격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관심이 모여지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야구 한 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